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일 제발 선고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가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어떤 결과 나올까요? 오늘 기도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떨려요. 사실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재명 선고 2시 어떻게 3시. 3시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적어주세요. 아, 정말로 빌고 있다니까요, 저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대법원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좀 구해달라. 자, 여러분,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적어주세요. 저는요, 내일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날이 내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고요. 김문수와 한덕수가 합쳐지면, 연합이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홍준표 캠프 선택은 김문수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홍준표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그 캠프 선택이 김문수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이 뉴스 먼저 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3시 40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압수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사 띄워주세요.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PD님. 자, 정 변호사님 3시 40분에 철수인데요. 네네. 굉장히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제는 멈췄는데 자택과 옛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2개가 다 수색이 됐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물건이 올 때 집에만 간 것이 아니라 코바나에도 일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무엇을 찾느냐? 그렇죠? 그 문제가 된 목걸이를 지금 찾는다라고 합니다. 통일교 측에서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 목걸이. 그 목걸이가 오늘 찾았을까요? 3시 반까지 찾아보고 코바나까지 간 거를 보면 아마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압수수색이 쉽게 나오나요?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근데 네? 이제 네. 여러 진술 중에 자,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줬다라는 진술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건진법사가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받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영부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뭐 본인이 잊어버렸다, 뭐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부인께서 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당시에 문제가 됐던 어떤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의 가격이 그죠?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통일교가 선물한 목걸이가 바로 그 목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부인께서 찬 게 그 목걸이가 맞다라고 하면 건진법사가 전달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사실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사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배달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얘기대로라면 배달 사고가 맞는데요. 네. 근데 영부인께서 해외를 순방하면서 그 목걸이를 찬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걸이 아니에요. 그 목걸이가 아니면 문제가 그 없는 목걸이 거죠.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 상표, 목걸이가 네, 남자분이셔서 상표를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게 아니라 빌린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걸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목걸이하고 제가 알기로는 트레든가 하는 상표의 목걸이를 선물로 했다고 하고요. 그 목걸이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약간 이렇게 클로버 같은 거 나오는 방클리에프.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피디님 혹시 검색되면 보여주세요. 외국에 나갔을 때는 방클리에프인가 어쩌고 하는 그 상표였고, 선물을 했다고 하는 거는 트레든가 크레든가 그런 상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줬다는 것과 메고 있는 거 좀 달라요. 근데 뭐 오늘 아무튼 뭐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나오지 않으면은, 그쵸? 대통령 영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지법사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지금요, 일단 이 뉴스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특혜 채용 선관위 간부 8명이 임용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특혜 채용 선관위 간부 8명 임용 취소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왜 8명밖에 안 되나요?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이 있는데 8명 말고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결정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기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죠? 이 2명을 계속 다니게 하겠다. 달리 얘기하면 이 8명은 뭐예요? 수사기관에서 기소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다. 정말 인권이 보장되네요. 네, 아무튼 특혜 채용 8명 임용 취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쟤네 다녔구나.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16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마무리가 됐대요. 네. 근데 8명만 그만두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다니게 한다는 거죠. 뭐 그래도 일단은 8명이라도 그만둔 거에 뭐 우리가 좋아해야 합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뉴스 1번입니다.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할 건데요. 2번입니다. 전 이 뉴스 보면서요. 압수수색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윤인수위 관계자도 휴대전화 바꿨다라고 노큰 뉴스에 나온 걸 보고요. 자, 그런데 3번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윤가 공범 아니다. 충암파 여인형마저 선긋기.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혀 달라요.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요. 중앙고등학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건 틀림없어요. 공범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는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에 이 장관 등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고, 네. 내가 윤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목이 왜 선긋기? 뉴스 보세요. JTBC. 예, JTBC인데 저 선긋기의 의미는 뭐냐면 윤과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뭐 선을 걷다라는 얘기인데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들을 했고 거의 모든 군인들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계엄이 돼서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 건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뭐 계엄의 공모가 되는지 어쩐지 문제인데, 아니 군인들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거를 만약에 내란의 공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계엄령 선포하면 누가, 그죠? 사실은 군 통수권인 대통령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심장마비 일으킬 준비하시고요. 열 받아서 옆에다가 침 뱉을 준비도 하시고요. 욕할 준비도 하시고 뉴스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욕 안 하면 비정상이고요. 침 안 뱉으면 비정상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발도 굴려도 되고요. 주먹으로 쳐도 돼요. 40번 뉴스입니다. 저 이 뉴스 보고요. 욕했습니다. 40번 뉴스 띄워주세요. 문재인 정치 탄압, 검사들 무더기 고발. 자, 그 다음 41번 문재인의 반격,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 직접 고발. 사진 보여주세요. 고발장 문재인. 정 변호사님. 네. 무더기 고발 공수처에. 네. 한 말씀 하소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재인 이름으로 직접 냈네요. 네, 문재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 7번 또 보여드릴게요. 7번. 이걸 보셔야지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면 7번. 네.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 고발, 짜맞추기 수사다. 글쎄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왜 문재인이가 뇌물 수수로 기소가 됐느냐. 특가법 뇌물 수수죠. 제3자 뇌물 취득이 아니라 왜 뇌물 수수로 기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재인과 김정숙은요, 딸내미 부부한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성인인 자기 딸한테 부양 의무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적으로 돈을, 생활비를 줘왔다가 결국 여기에, 취직을 하면서 돈을 안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 주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문재인의 직접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봐서 뇌물수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핵심은 뭐예요? 민정수석인가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게 만든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내가 부덕의소치고 내가 잘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법정에서 하여튼 잘 다퉈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검사들을 갑자기 고발을 하고 말입니다. 짜맞추기 수사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질문 보면 들어왔습니다. 왜 고발이냐고요. 문재인이 하면 고소 아니냐고 방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이 죄명이 말입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들은 그러니까는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이런 거는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보다 욕 안 하시네요. 전 이거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 이거 보실래요? 6번 뉴스 보실래요? 문재인 정치 탄압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 탄압이다. 얼굴도 한번 봅시다. 이왕이면 저녁 식사 굶게.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 봐요. 정치 탄압이면은 정치 탄압이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바로 고발장 넣어요. 얘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화났어요. 화났어요. 진짜 화났는데요. 뭐 화나면 뭐합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고성국 박사님 방송에 나가서 저거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해봤더니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형을 받을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7년에서 10년 살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하겠죠? 근데 또 질문 들어왔어요. 저기 이거 무고죄 되나요? 무고죄요? 무고죄는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거라도 이제 피해자가 누군가라는 건데요. 그거는 제3자.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가 당연히 검사들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 무고죄나 이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성립할지 여부는 좀 뭐 다퉈봐야 되는데 뭐 무고죄 누군가 고발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검사들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했어요. 우리는 공수처를 없애자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검사를 없애자고 해요. 이재명은 공수처의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오동훈이를 빨리 소환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치는 거라고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이요.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공수처에다 고발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 그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쨌거나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4번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송영길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대요. 정 변호사님 저건 또 뭘 고발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본인이 지금 혹시 실형을 받고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장모님의 장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서
뭐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 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개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직권남용 등으로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송영길 우리 그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죠. 연수원으로는 저보다 한 기 후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랑 연수원 동기고 저보다 1년 후배로 알고 있죠. 나이는 저보다 좀 몇 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뭐 소나무당 만들고 그러면서 그쵸 좀 아주 안타까운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5번 뉴스 보시면 또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 전에 벌써 수사가 시작됐대요. 정 변호사님.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의 왜 다 공수처예요? 형사소송법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고소나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공수처의 검사 임명을 방기한 혐의다. 그렇죠. 물론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좀 뭐 임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조금 함량 미달이라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빅텐트가 쳐진다는 것을 저들도 알아요. 한덕수 총리를 엄청 공격하는데요. 5-1 한번 보실래요? 아, 죄송한데 빅텐트라는 표현보다는 great big tent 이 표현 써주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great 영어를 잘 못해서. super great big tent. 예. 이렇게. 슈퍼. 네, 한덕수 헷가닥해. 네. 여러분, 한덕수 헷가닥해. 자, 이 표현은 어떠세요? 저는요, 참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까? 근데 헷가닥이라는 표현을 저는 잘 안 써요. 안 씁니다. 근데 유인태라는 사람이 아마 중고 동창인 것 같은데요. 저거에 비춰보면 유인태는 어디 대학교는 어디 출신인지. 근데 유인태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뭐 민주당 쪽에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유인태 정도 되는 사람이까지 나서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런 획가닥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떠밀려 나오는 듯 그러는데요. 아니 대통령 나가는 걸 누가 떠밀려 나갑니까? 진짜 유인태는 제가 보기에 한덕수와 친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헷가닥이라는 표현 거의 안 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일상 중에 여러분 혹시 헷가닥이라는 표현 쓰세요? 저는 정말 저 표현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헷가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에. 윤석열 정부에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획가닥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응? 획가닥해버렸다. 그죠? 좀 경망스럽죠? 나이살 먹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지 저로서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 5-3입니다. 김경률은 한덕수 출마는 결국 한동훈 대통령 막으려는 윤 측근들이 움직임. 야, 착각도 진짜 착각의 커트라인이 없다. 진짜 한동훈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후보가 되면 모든 것들을 후보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후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걸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김경률의 저 말은 뭐냐면요. 잘하면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김문수를 이기고 잘하면 될 수 있는데 한덕수라는 거대한 산이 눈앞에 나왔다. 너무 불만스럽다. 그래서 음모론을 만드는 거죠. 왜 한덕수가 출마하냐. 같은 한씨잖아요. 한동훈과. 그렇죠. 한씨가 한씨를 괴롭힐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죠? 한동훈 대통령을 그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다. 그죠? 결국 그들이 뭡니까? 한덕수 총리를 출마해서 같은 한씨인데도 한씨가 한씨를 가로막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한씨 집안의 뭡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지 하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측근들이다. 저 말은 근데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한덕수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저 거죠. 재밌는 거 들었어요. 정 변호사님 헷가닥이라는 단어 아세요? 알죠. 알기는. 아, 그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헷가닥.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래요. 헷가닥이.
뭔데 특별히 헷가닥인가? 헷가닥하면 휙 돌았다 이런 근데 거 아니에요? 헷가닥이라는 말을 진짜 평소에 저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누가 씁니까 헷가닥이라는 표현을? 네, 그런데요. 5-4 보세요. 5-4. 네네. 이번에는 김민석이 한덕수 국정원 출신 중심 대선 상황실 구성이 압수수색해야 정 변호사님 저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대선 상황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를 네. 김민석이가 시시비비할 것만 또 아니고 그렇게 대선 상황실을 구성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며 저게 무슨 범죄가 되기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김민석도 대학 다닐 때 정말 공부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충 주워 들은 것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조합해서 짜맞춰갖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꾸렸다 쳐요. 혹시라도 저게 사실이라면 뭐가 문제죠? 응? 네, 그런데 5-5 보세요. 이 뉴스가 더 웃겨요.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 5-5 정세균 합류설 공작.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전 국무총리 출신이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말로는 뭐 요번에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과 함께 행보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랑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연이 있잖아요.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만 국무총리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연관계가 있어서 정세균과의 관계 때문에 정세균 합류설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저 얘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걸 한덕수 총리 주변의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 저런 것을 공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저건 소설입니다. 소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 사실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저거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안타깝게도요. 네. 피해자가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막 거짓을 가짜뉴스를 많이 만드는데 그것들이 결국 형사처벌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마땅한 피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데 그 공표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당선이나 당락에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라고 또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갖고 유언비어들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들은 맨날 그런 유언비어에 쫓겨다니기만 하는 거죠. 자, 이제 내일 있을 이재명 재판 잠깐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7분 뉴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주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유죄 판결 내려야 대법 권력에 굴종 않길.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대법원이 좀 쫄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8번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되게 오랜만이에요. 대법 선고. 대법 선고는 원칙적으로는 TV 생중계가 거의 없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 뭐 TV 생중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보기에는 이 대법원이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되게 저는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소가 높냐, 대법원이 높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뭔 소리요 이러겠지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의전 서열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대통령이잖아요. 서열 2위가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럼 서열 3위가 헌법재판소 소장인가요? 아니면 대법원장인가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장이 3위예요. 4위가 누구냐?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그리고 5위가 누구냐면 비로소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생각해보면 아니 대법원보다 뭔가 헌법재판소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또 요번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한 끗 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특히 대법원 판사들은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너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뭡니까?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헌법재판소가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거기에 약간 부하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한 끗 위다. 서열도 대법원장이 3위고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위고 그다음 우리 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실력도 있고 한껏 위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을 딱 붙잡고 야 이번에 뭔가 이걸 우리가 실력을 보여줄 거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힘과 어떤 권한을 가져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TV 생중계도 이번에 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현재보다 대법원이 더 높게요? 왜 더 높습니까? 쪽수가 더 많았어요. 아이고,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아, 원래 쪽수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쪽수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왜요? 여러분, 쪽수가 더 많아서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댓글 잠시 봤습니다. 댓글 잠시 봤는데, 요한카가 요한카 센터였군요. 저는 사실 엊그젠가 요한카가 뭐지? 궁금했었는데, 요한카 센터.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름이 참 이쁩니다. 네, 그리고, 오파이 자랑 아투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길님이 법원이 쪽수가 더 많다고 하신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쪽수 더 많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요, 갑자기 대법원이 공개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런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부터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10번입니다. 초고속 결정 배경이 뭔가? 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JTBC가 뉴스를 냈어요.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JTBC가 제가 한 발언이나 또는 논평을 봤나요? 맞습니다. 이재명 사건은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하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안다고 한 게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사실관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너무 간단하죠. 법리대로 하면 유죄예요. 맞습니다. 제 법률적 양심과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걸 다 하면 맞아요. 법리대로 하면 유죄예요. 이게 유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드라이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대법원 관계자 말 좀 먼저 인용해 드릴게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라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고 아니어서 이례적으로 볼 수 없다.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도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1번입니다. 이재명 사건 서두르는 대법원 어떻게 봐야 할까? 제목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도대체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건을 서두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서둘러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180일 이내에 원래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80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훈시 규정이에요. 1년, 2년 돼도 상관없어. 그런데 뭡니까? 문영배를 포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막 나서갖고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하면서 얼마나 서둘렀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보면 서두르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건 안 좋은 뉴스지만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2번인데요. 오늘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상한가를 친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번 대법원 항소심인가 그 대통령인가요? 그때도요. 항소심 그때도 갑자기 막 상한가를 쳤죠. 네. 그리고 오늘 홍준표 주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몇십 프로,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레드폭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13번 좋습니다. 추미애 대법원 신속한 선고는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재명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죠. 그 표정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 사람들의 중요 인물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대법원의 결정이 상고기각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14번 보시면 과장을 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이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 2심에서 이 판례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과장 그게 아니라 그 사진이 조작이다. 아니 그건 제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확대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조작이에요? 정 변호사님 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요. 골프 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여러 명이 찍었는데 그거를 4명만 이렇게 하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경우에 그것이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아니냐, 좀 과장된 표현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논의의 시작이 뭐냐, 응? 이재명이 나는 성남시장 시절에 그 김문기 몰랐다, 하이직 공무원이라서 하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장동 사건 때 김문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죠? 야, 이렇게 사진 골프까지 같이 찍으러 갔던 사람인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됐느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진을 늘렸는데 그게 조작이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얘기고, 그런데 계속 이재명인과 그쪽의 변호사들은요 지엽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진을 원래 여러 명 찍은 건데 4명만 찍은 것처럼 해서 확대했으니까 그거를 조작이라는 좀 과한 표현을 쓴 게 뭐가 그게 허위사실 유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뭐냐고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데 몰랐던 김문기와 함께, 그죠? 한 10여 명이 한 3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같이 골프 치러 간 걸 보면 김문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법률로서는 최고인 사람인데, 그리고 그 대법관 중에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한 분 있어요. 서경환 대법관이라고. 정말 저랑은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다 선배인 사람인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분이 내가 아는 거를 우리 서경환 대법관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16번 뉴스 한번 볼게요. 이 제목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2심 재판부 5년 전 대법 판결 인용해서 표현의 자유 강조. 중앙에서 저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아니 저게 무슨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데 대장동 사태가 터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김문기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핵심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성남시장 시절에는 근데 그 사람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조이대 하면서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이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을 무죄로 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대한민국인데 라는 생각에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정영식한테 한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대법원장 믿으면 안 돼요. 17번 한번 보세요. 이재명 무죄 확정된 대권 행보 탄력, 파기 환송된 부담 안고 본선. 그러면 둘 다 이재명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파기환송이 된다 할지라도 부담을 안고 본선을 간다. 왜 저것을 합리화해주죠? 아니 파기환송이 됐으면 그만둬야죠. 저는요 홍준표
우리 시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옛날에 했던 그 재판 있잖아요. 그거 파기환송됐으면 부담 안고 본선 갔겠어요? 응? 저는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라면 만약에 파기환송됐으면 후보직 사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그래야죠. 이재명은 사퇴 안 하고요. 아까 문재인 안 보셨어요? 문재인이 그러잖아요. 검사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식으로 동아일보에서 파기환송 때 부담 안고 본선을 가도 되는 것처럼 저렇게 기사 써주면 됩니까? 자, 안 됩니까? 더 끔찍한 뉴스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최재형은요, 우리 당 쪽 사람이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출마 자격 박탈이 아닌 선거로 이겨야. 출마 자격 박탈하지 말래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참. 그러니까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멋있는 척 하려다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 보수우파를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멋있는 보수우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자, 19번 보실래요? 보수의 책사가 선대위원장, 친문이 김경수 영입, 비명계 복잡한 속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0번입니다. 보수 원로 이석연이 선대위원장에 합류하고 정 변호사님. 네. 이석연이 왜 보수 원로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보수 원로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석연은 뭐 사실은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속칭 말하는 1호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중에 1호로 거기 재판연구관으로 가서 뭐 유명해진 사람인데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뭡니까 재판소 연구원 2번이 황도수 교수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건국대학교에. 네. 아니 그게 그런 사람이 무슨 보수의 원로예요.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 21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클릭 행보. 이재명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요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는 지네들 나름대로는 되게 의미 있는 소송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일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자, 지금 동자승님이 화가 나서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대요. 저는 방송 뉴스를 준비하다가 이거 어쩌나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여러분이 힘을 내실 만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2번인데요. 22번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뉴스 드렸던 거 PD님 주세요. 홍준표 후보가 정말 이제 탈당계 내셨던 탈당계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 기사부터 올려주십시오. 홍준표 후보께서 정계 은퇴 선언하고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좀 읽어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김문수 장관도 어제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우리 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은 저는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선언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할 때가 아니라고 어제 간곡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께서 그냥 탈당계를 제출해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22번 보시면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계 은퇴 선언 홍준표 정치 계속하다가 취해지겠다. 그래서 탈당을 한다고 했고요. 왜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요. 누가 태어나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이 그 토론 과정에서 뭐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내가 검찰도 대선배고 나이도 한참 많고 이렇게 선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조금 뭐 요즘 신세대의 어떤 그런 생각에 좀 맞지 않는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받아치면서 누가 먼저 태어나라고 했어요 라는 이런 정말 식스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누가 먼저 태어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요 진짜 홍준표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까지 정말 호되게 한동훈한테 당하고 나니까 정말 정치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고 사실 요번에 그 충격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하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요. 정말로
이거 이번에 선거 결과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 좀 하셨으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본인이 당사자니까 이거 왜 내가 탈락이냐 하고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아무튼 되게 아쉽고요. 23번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은퇴 소식에 헌신의 정치 보인 선배님 모두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이제 후보가 이거 제 욕심이에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건 안 하셨지만 홍준표 캠프의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25번 보여주세요. 홍준표 캠프의 선택은 김문수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캠프 인사들이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뭐 되게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에 대해서 뭐 계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하는 것이 저는 절대 정당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탄핵당하게 된 핵심은 여전히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탄핵 소추에 동의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200석을 못 갖고 있는데 200석이 넘게 됐고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동조했느냐. 개인적으로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소식껏 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당시에 동의했던 사람은 한동훈의 영향을 받아서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선의 국면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은 이번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본인이 스스로 뭐 당당하다고 또 옳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했으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표로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홍준표를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과 또 사람들이 김문수 우리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27번입니다. 한동훈은 김문수는 15년 선거마다 대패. 난 합리 상식으로 중도 우위. 저는요. 제가 한동훈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왜 한동훈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죠? 나는 합리와 상식적으로 중도 우위.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중도 우위. 뭐 그러면 중도에서 우쪽이면은 뭐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중도 우위. 저는 갑자기 김황식 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김황식 총리가 자기는 좌도 우도 아니고 중도 접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도 접하. 그건 또 뭐예요? 아래로. 밑에서. 그럼 얘는 중도보다 밑에서 국민들을 섬긴다. 이건데 지는 뭡니까? 중도 고파라는 얘기죠. 위에서 폼되면서 내려다보는 중도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합리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는 비합리고 비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5년간 선거마다 대패했다 그러는데요. 지난번 2017년도에 탄핵을 당한 이후에 당시에 2020년도인가요? 지방선거를 하면서 본인이 뭐 당선될 수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지 않습니까? 당선될 줄 알고 나간 게 아니고요. 질질 뻔히 알면서도 당을 위해서 보수우파를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 대승적인 마음이나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15년 선거마다 대패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한동훈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지난 총선 누구 때문에 졌어요? 한동훈이가 당시에 비대위원장 아니었으면 한동훈이가 공천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으면요. 108석밖에 못 받는 그런 대패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김문수 지지에 나섰습니다.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힘에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 홍 후보도 좀 지지하고 들어가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오늘 기뻐했겠습니까? 29번입니다. 이 와중에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 아이는 역시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묻지마 단일화 생각 없어. 야, 그러니까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런 거 하지 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그럼 뭔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뭔데? 정 변호사님, 쟤 정말 지가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저는 저 이준석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단일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자기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팔려고 한다. 네. 사실 지금 이준석의 고민은 뭐냐면요.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홍준표와 단일화 하면서 최연소 총리를 맡는 게 자신의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날아가고 나니까 그 꿈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묻지마 단일화가 아니라 묻는 단일화가 되면은 생각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 생각하는 묻는 단일화는 뭐냐? 나를 국무총리로, 나를 총리로 인정해주는, 그죠? 자기를 총리로 써주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단일화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30번입니다. 홍준표 탈락은 국힘 경선의 실패, 홀로 던져진 기분. 남의 당 걱정도 엄청 하고 있죠. 왜 홀로 던져진 기분이겠어요? 우리 저기 홍준표 시장이 파이팅 해가지고 양강에 들고 나중에 후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멋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이준석은. 근데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겠죠. 왜? 국무총리의 꿈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앉아갖고 봉이 김선달처럼 난 단일화 절대 안 해 막 이러면서 품재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려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날아가고 나니까 김문수가 이준석을 국무총리 제안을 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준석한테 국무총리 제안을 하겠습니까? 홀로 내팽겨쳐진 기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 참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준석까지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니까 TV를 끄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32번인데요. 이 32번 뉴스를 보면요. 되게 웃긴 뉴스예요. 왜냐면 2대1이에요. 2대1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봤던 뉴스인데요. 은퇴 선언 홍준표 13년 전과 판박이 번복 어게인. 저는요 어게인만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윤 어게인인 줄 알아요. 근데 번복 어게인. 자,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탈당계도 내고 들어가시는 홍준표 전 시장님에게 저런 기사는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그분에게 건강하시라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김문수 후보 좀 도와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4번입니다. 오세훈 이 기사는 정말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오세훈 당선 도와주면 아파트 사주고 싶다고 명태균 진술인데요. 이틀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사준대요? 근데 오세훈은요, 지금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민주당에서 입당 제의받은 김상욱이요, 아주 못된 소리 했습니다. 한동훈이 후보되면 나는 국힘 잔류 가능성 있다. 야! 그런 일 없어! 자, 38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게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까요? 글쎄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수정한 게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뭐를 수정해서 아무거나 그냥 손만 대도 다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이가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글로 가면서, 봉화마을로 가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서버에 있던 기록을 전부 다 복사해 갖고 갔다가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던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홈페이지를 닫았다가 메뉴를 대폭 축소한 채 다시 연 것을 두고, 그죠? 그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네. 참 좀 그래요. 기록이 삭제이냐 비공개 처리인가 그거를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왜 항상 문제예요? 전후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 보존이 왜 생긴 거 아시죠?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조선시대 때 분명히 뭐가 알아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잖아요. 네.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열심히 사초를 만들어 가지고 실록을 만들면서 왕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정리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 기록물의 취지를 살리면 핵심이 뭐예요? 사초의 핵심이. 왕도 못 본다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기록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바로 NNL 쪽으로 글을 썼었어요. 네네. 그때도 대통령 기록물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아무튼 대통령 기록물로 이 부분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댓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유여해 교수님은 홍준표랑 구원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근데요. 저 1대1 토론할 때 홍 후보 응원했어요. 한동훈 응원 안 하고 홍 후보 응원했어요. 그거 제가 봤어요. 제가요. 아우 그때 이 말 해야 돼. 아우 이러면서 제가 저 홍 후보 응원했습니다. 어머나 아투TV 자동차 정비소 광고도 받아요. 받습니다. 우리 아투에서는요 모든 광고를 다 받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 보면서요 이상하다. 김어준을 왜 이렇게 터는 뉴스가 나왔을까. 37번 뉴스 정 변호사님 깔끔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이 좌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의혹의 제기의 핵심은 뭡니까? 팩트를,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죠? 가설을 제기하고 그 가설로 제기한 사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쩌저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자체를 사실이라고 그냥 단정을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제보를 받고,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그런데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판을 막 늘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랬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봐라면서 검증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뻥튀기도 이렇게 튀기진 않죠. 왜? 뻥튀기도 튀길 때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뻥튀기의 시작이 되는 그거는 있잖아요. 쌀. 그렇죠. 쌀은 있고, 그 다음에 뻥 튀기는 거니까 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쌀이 없어. 근데 뻥 튀겨져.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문재인이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런 와중에 내일 이재명의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네, 사실 저도 정말 요즘 오늘 저녁 밤 10시에는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한동훈의 토론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해요. 한동훈이 깨쭉깨쭉 하면은 그걸 갖다가 김문수 후보님이 좀 탁탁 해줬으면 좋겠는데 점잖으신 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좀 올라가고 싶어요. 대신 올라가가지고요 한동훈이 만약에 누가 먼저 태어라고 했나요? 하니까 네가 하지 않았니? 난 네가 하는 말 듣고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저도 같이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똑같이 해주는 게 사실 좋을 때가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오늘 밤 이제 토론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좀 제가 좀 우려돼요. 왜냐면은 홍준표 우리 시장이 진짜 밤잠을 못 자고 나 그냥 나 정계 은퇴해버릴래.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나 탈당해버릴래 해서 진짜 이렇게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동훈과 김문수 장관이 또 1대1 토론을 했을 때 막 얘기하다가 폭행치상으로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김문수 장관께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뭐 이러면서 확인시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하루가 이틀 지나서 자기가 좀 심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나중에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일을 저질러서 사람한테 온갖 모욕을 줘놓고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말입니다.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사실상 그죠?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콕 찔러야 된다, 한동훈이를. 저는요, 한동훈이를 어떻게 찌르면 한동훈이가 팩 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발 벗겨버린다? 예, 그런데 김문수 우리 캠프 측에서 저한테 그걸 안 물어봐요. 자, 방금 속보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PD님 속보 좀 올려주세요. 네. 방금 속보 올라와서 제가 속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 검찰 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저거. 네, 그거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했는데 3시간 반이나 찾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엔 목걸이를 못 찾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집에 목걸이가 있어서 쫙 찾아봤는데 목걸이가 있으면 거기에 물론 이것저것 다른 목적물이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뭡니까? 목걸이거든요. 근데 목걸이를 아침부터 해서 결국 나중에 코바나 콘텐츠까지 찾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몇 명이 갔습니까? 자, 결론 못 찾았다. 네. 근데 폰은 왜 가져갑니까? 폰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봐야죠. 거기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 목걸이가 예뻐요, 뭐 누구한테 언제 받았어요, 뭐 이런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가져가는 건데요. 네. 그거 뭐 핸드폰 100대라도 가져가 보세요.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속보 드린 거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PD님. 정 변호사님 저거 보세요. 네. 재판에 특혜 사라진다, 지하 통로 불어,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니까 오히려 언론과,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국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꼭지가 꽉 돌도록, 그죠?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파 국민들을 보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환하게 또 웃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댓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까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게 좀 해주세요. 팩트 좀 하세요. 거짓말 좀 그만하고 윤 대통령 복귀했네 집으로. 저희가 윤 대통령 집에 안 갔다고 했나요? 그러게 좀 무슨 아니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했으면 바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적어주세요.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계속 저희가 김어준이 쓴 줄 알았어요. 저 거의 김어준 수법인데요. 팩트 좀 말하세요. 그 뭐 거짓을 얘기했습니까? 그죠? 거짓말 그만하고 팩트 좀 말하세요 이러니까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뭘 거짓말했다는 건지 얘기도 안 해요. 그죠? 네. 저거를 전제 사실로 정준길과 유해는 방송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동훈은 문자를 많이 보내요? 이렇게 문자 보내도 되는 거예요? 한동훈 문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를 보냈는지 확인을 하면 그때 함께 보낸 건 금세 수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정 변호사님 짧게 멘트 해주세요. 내일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파기 재판하면 제일 좋겠죠? 파기 환송되면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뭡니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내느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요, 당시에 DJ 정권이 말입니다, 당한 상황 자체가 걔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중간에 노무현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3자 대결에서 오히려 정몽준한테 밀려서 노무현이가 3등이었던 그 상황에서 단일화의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이겼어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이재명은 당시 이해창만 못하고요, 현재의 우리의 어떤 상황은요, 당시의 노무현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단일화를 못해갖고 이재명을 당선시킨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제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기긴 뭘 이겨! 그러고 말을 하다가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쪽은 들을 수가 없었죠. 하루 종일 전화 오고 하루 종일 문자가 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선고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될까? 이성과 감성이 따로 놀고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저 분열된 것 같아요. 저 지금 자아분열 상태예요. 네, 구전녹삼 정변호사님 한 잔 드리고 광고하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서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칸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배합하여 만든 이 제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이렇게 빌었다니까요. 저거 먹는 거 안 나왔어요. 비나이다. 정말로 빌었어요. 진짜 하늘이 대한민국을 지켰으면 좋겠고, 조희대 대법관과 모든 대법관들이 정말로 우리의 염원을 들었으면 좋겠고, 내일 3시에 박이 자판이 돼서 이재명을 어떻게 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니야. 만약에 무죄 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어. 무죄가 될 리가 없어. 무조건 파기자판이야. 아니야. 무죄가 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분열 맞죠?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 저희는 출근 다 하고요. 그 다음날도 출근하고요. 연휴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근두근 해요.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여님,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기도해요. 비나이다. 네, 오늘 승주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하고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